문장입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면 우리가 연속 3장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집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집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무조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갖습니다. 닫힌 구간이고 조건이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 되면 무조건 갖는다. 그러면 내가 이게 수학적으로 알려진 바고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라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자, x 이꼴 a가 이렇게 있어요. x 이꼴 b가 있어요. x 이꼴 b가 있어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결해서 끄었어요. 연결해서 끄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죠.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가지잖아. 그러면 자, 구간에 경계에 대한 함수값, 경계값이라고 합시다. 경계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면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x 이꼴 a가 여기 있고요, x 이꼴 b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최대값이 어디에서? 여기서 발생하고 최소값이 여전히 경계값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구간의 양끝값, 경계에 대한 함수값과 경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극값인 순간, 그래서 극값인 순간에서만, 극대 또는 극소에서만, 자, 극대 또는 극소에서만 뭐가 일어난다? 최대 최소인 순간들이 일어난다. 다른 데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경계나 극값인 순간,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경계 지점이나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만 발생하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른 데는 그러면 애매모호한 이런 지점은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 딱 극값인 순간과 극소인 순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극값인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 어떤 함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 가능한 순간에서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당연히 어차피 연속이 될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자,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이 생기게 되면 어디? 접선의 길이가 0인 지점이 후보가 될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극값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지점, A, 여기 있는 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x 이꼴 a가 후보지가 됩니다. 자, 후보지가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야. 자, 경우에 따라서, 자, x 이꼴 a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x 이꼴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후보지가 접선의 길이가 0인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후보지일 뿐이지, 무조건 얘가 후보지일 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군다나 극값이 아니기 때문에 양끝값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나 극값이 되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들 넷 중에 하나가 그 값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다 하시면 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닫힌 공간 A, B에서 당연히 연속이 될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가집니다. 무조건 가지는데 어디에서? 경계 지점이나 그 값에서 어차피 최대 최소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 어디? 만약에 내가 후보지를 찾고 싶다. 도함수가 0인 지점이 그 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뭐로? 글로 약간 명제적인 측면으로 정리한 거지만 실제로는 뭐를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들은 그냥 아무 그냥 쓸모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가장 윗값, 가장 작은 값. 자, 그래서 그래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저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면 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3차 함수가 있고 4차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 자,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꼴은 너무 좋은 형태예요.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에 x 빼기 알파가 있고 여기 k가 붙어있는 얘도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뒤에 더하기 b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떠한 x 세제곱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x 제곱이 있고요. 뒤에 뭔가 하나의 상수가 이렇게 붙는 형태야. 이렇게 붙는 형태. 3차, 2차가 있어가지고 묶어낼 수 있는 형태, 좋은 형태입니다. 아주 좋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를 조금 보실 거냐. 자, 얘가 왜 좋은 형태인지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었을 때 극대점, 극소점, 중간에 변곡점, 그리고 얘를 잇는 극소점과 연결되는 지점,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극대점과 연결되는 지점 얘가 뭐다? 전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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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내분된다. 오케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런 타입이나 이런 타입들은 전부 다 이 그림으로 연결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자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4가 나와 있고 최고차 계수가 뭔가 붙었다고 칩시다. 뭐 있든 없든 상관없겠지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이 있는 상황이고요 1이 있는 상황이고 4가 있는 상황이고 1에서 접하잖아요. 먼저 접하면서 얘를 지나는 거니까 먼저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라서 자 극대 지점, 변곡 지점, 극소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타입, 이런 타입, 이런 타입은 전부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얘가 x축이 될 텐데 여기가 만약에 5가 붙으면 얘가 y축으로 y 꼴 0이었었던 부분이 y축으로 5만큼 평이 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수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y축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왜 하는데? 미분 없이 그래프를 그려내기겠다 이 얘기거든. 미분 없이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좀 많이 나오는 거 얘입니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만약에 2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어요. 요 녀석을 뭐로 묶어낸다? x 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면 x제곱을 묶였기 때문에 x축에는 접하는 형태가 x 빼기 3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여기 2는 없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없다고 먼저 생각하시고 x축을 먼저 그립니다. 0에서 접하고요. 0에서 접하고요. 3을 지납니다. 0에서 접하면서 3을 지나는 거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자 뭐가 된다고? 변곡점, 극소점, 그리고 극대를 지나는 지점. 그래서 1대 1대 1이니까 얘가 1하고 2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쪽에 뭐가 있겠어요? 다시 지점, 뭔가 하나의 지점이 있겠죠. 그 값이 한 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부호를 조금 바꿔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6x 제곱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이거는 2니까 이쪽에 x축이 아니라 y 꼴 2가 됩니다. 그냥 이대로만 나왔다고 칩시다. 이대로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가 fx라고 했었을 때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x 플러스 3이 됩니다. 얘는요. 자 보세요. 쭉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에서 한번 만나는 거고 0에서 만나는 건데 접하는 거죠. 오케이? 접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에서 만나면서 0에서 접해야 되니까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틀립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극소점이고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극대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점을 끊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5개의 점에 대한 비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극소점이 등장한다. 오케이? 됐어? 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프의 비율 관계를 토탈 4개를 배울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4개 중에 1개 하는 거예요. 4개 중에 1개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1번 봅시다. 6-1번이에요. 6-1번에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y는요 누가 된다? 2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9x의 제곱이고 더하기 12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자, x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근데 자, 이런 타입이나 이런 타입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정석적으로 그냥 미분합니다.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하시는 거고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18x가 되고 더하기 12입니다. 6으로 묶어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만들어질 거니까 얘는 1과 2에서 뭘 가진다? x 절편을 가지는 도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1하고 2에서 절편을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데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최대한 좀 어느 정도 비율 관계나 모양 자체를 좀 잡아서 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칫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있으면서 여기서 변곡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 그리는 연습 계속 하시고 자, 갑니다. 여전히 여기서 급소점 중간에 뭐가 있다? 변곡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 이쪽에 끄어요. 여기 끄어요. 그러면 봐. 한 칸당 이게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가 지금 2가 되니까 얘는 정중앙은 한 칸에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얘가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뭐씩이겠지. 얘는 누가 된다? 2에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2분의 5, 뭐씩이겠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있을 텐데 이 지점이 누가 되느냐? 1에서 2분의 1만큼 뺀 2분의 1, 뭐씩이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려놓잖아. 뭐가 필요 없느냐? 봐봐. 0이죠. 0 어디 있겠어요? 2분의 1이 여기 있어요. 0은 여기 있어요. 0이 여기 있겠죠. 그럼 0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3 어디 있겠어요? 2분의 5가 여기 있어요. 3은 여기 있겠죠. 그럼 뭐 해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높은 지점은 반드시 3일 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0일 때가 가장 작은 거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최대 최소가 양 끝에 경계값에서 나온다는 얘기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7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54가 되겠죠. 99, 81이 되겠고 36이 되면서 빼기 2가 되고 얘가 90이니까 9죠.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9죠. 9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가 7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가 되는데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이 각각 구간의 양극값에서 발생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2번 문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에 아주 좋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이야. 너무 좋은 형태입니다. 자, 얘 따로 여기 빼기 9 따로 절대값이 붙었는데 관건은 뭐냐? 안쪽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고. 절대값을 그냥 꺾어서 올리면 되겠죠. 꺾어서 올리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어디서부터? x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1까지야.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뭐 한다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데 0에서 지나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상황이고 0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먼저 접할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0입니다. 자, 뭐라고 상상하고 그렸죠? x축이라고 상상하고 그렸죠. 근데 실제로는 x축이 아니라 얼마예요? y 이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y 이꼴 마이너스 9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실제로는 0, 마이너스 9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0,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고 이쪽 지점이 0,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율 관계를 따져봅시다. 중간에 누가 있나요? 중간에 여기에 변곡점, 극소점, 그리고 지나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의 극소점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한 칸당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전체가 3칸인데 3등분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자, 어디를 염두에 두고 내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야? 1까지잖아요. 그럼 1까지니까 쭉 가서 여기가 1이었다고 칩시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1 집어넣으니까 16 빼기 9니까 7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프가. 그런데 생각을 해봐.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서 굳이 번거롭게 를 꺾어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0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3이 최대값이겠지.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을 씌운 게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 최소값을 가지는데? 당연히 최소값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0이죠. 0. 오케이? 0이 아니 절대값을 씌우면 가장 작은 값은 0일 거 아니야. 자, 실제로 만약에 꺾어서 올린 그래프를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더 시각적으로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7과 살짝 가깝게 마이너스 9는 살짝 떨어지게 여기 x축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게 꺾어서 올려지겠지. 꺾어서 올려질 거니까 어떻게 그려지는데? 쭉 가가지고 여기서 쭉 떨어지고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3 그대로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겠지. 오케이, 끝. 자, 넘어가십시다. 어디 보시느냐? 기본 문제 6-3번이에요. 기본 문제 6-3번입니다. 자, 기본 6-3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저기 보면 정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24가 되고요. 여기도 24가 되는데 끊었어요. 끊고 끊었어요. 또 끊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부분 없앴고요. 이쪽 부분도 전부 다 없애고 여기도 없앴어요.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없애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뭔데? 결국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요 길이가 지금 x입니다.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절반이죠. 절반이 10이니까 여기가 12 빼기 x가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지게? 4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쭉 올라가게 될 텐데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얘가 12-x잖아요. 여기가 높이가 x잖아요. 그러면 어디 남아있는 이 세로의 길이라고 하면 이 세로의 길이가 이쪽의 세로의 길이로 가겠죠. 세로의 길이를 차지하면 되는데 여기가 x고 여기도 x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24-2x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도 24-2x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가세 높 곱하면 되는데 얘도 너무 좋은 타입이죠. 왜냐하면 얘가 x입니다. 뒤에 12-x인데 얘는 2로 묶어내면 또 12-x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12에서 접하고 0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 0을 지나고 12에서 접하니까 탁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꺾여서 접하면서 올라가는 지점이 12란 얘기고 얘기 0이란 얘기죠. 그러면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 지나는 지점, 여기 지나는 지점, 여기 점 있죠. 그러면 3등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3등분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3등분이니까 4, 8, 12로 가는데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당연히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12보다 x가 작아야 되니까 4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쪽 그리지지 않겠지. 12보다 크면 음수가 나오니까 따라서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4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곱하기 4 8, 8에 64니까 8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데? 2에
2의 6승, 2의 9승, 512가 나오겠죠. 오케이? 512가 답이 될 거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른 것 좀 합시다. 좀 쉬었다가 다른 타입하고 마칠게요.